영상에 앞서 한 가지 전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 채널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경제 상식과 부자가 되기 위한 ETF 투자 공부 채널 상승부자와 귀농귀촌 전문 탐색 채널로서 풍객의 농산 총탐방의 약자 풍산방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상승부자는 ETF 투자 공부방으로 운영하기에 귀농귀촌 관련 영상은 풍산방 채널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 채널 오픈은 약 한 달여 뒤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TF 투자 준비사항 요약 첫 번째, 투자에 앞서 준비해야 할 상식. 두 번째, 기회는 어떤 형태로 오는가. 세 번째, 투자 전략. 네 번째, 존 템플턴 경우 투자 철학. 2007년 2000포인트까지 4배 정도. 두 달 후에는 1180만원이 됩니다. 존 템플턴의 성공 투자. 투자에 앞서 준비해야 할 사항. 첫 번째, 기본적인 투자 상식. 용어, 주문 종류와 방법, 캔들의 종류와 의미, 파동 이론 등은 숙지를 해야 합니다. 매일 2시간씩 3개월간 공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투자 마인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하기에 수시로 언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기본적인 시나리오 정립. 매입과 매도의 투자 원칙과 상승장일 때, 하락장일 때, 횡보장일 때마다의 가변적인 투자 전략의 시나리오를 세우고 수시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네 번째, 투자 기법. 자산 리밸런싱 전략을 통해 손실의 위험은 낮추고 이익은 확대하는 기법을 공부합니다. 기회는 어떤 형태로 올 것인가. 1998년 IMF 때 주가는 300포인트 정도에서 1000포인트 정도까지 3배 정도 올랐습니다. 2002년 IT 버블 때는 500포인트에서 2007년 2000포인트까지 4배 정도. 2008년 서프라임 때에도 주가는 1000포인트대에서 2년 반 만에 2000포인트대로 2배 올랐습니다. 금융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주가가 폭락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실물 경제로 전이되어 이가 하락하게 됩니다. 코스피는 2019년 1월 2일 2607을 찍고 현재 2000포인트에서 간당간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자면 21선이 아직 61선의 골든크로스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통 한두 번은 저항을 받는다고 보면 아직 하락 추세라는 건 조심스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유동성 공급, 재정 확대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 효과인 버블의 향연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 아직까지 국회에 표류 중입니다. 언젠가는 시행되겠죠. 재정 확대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면 그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까 염려스러운 정부는 부장가 상한제 등의 정책을 실시하는 어찌 보면 이중적인 정책을 펴는 건 왜일까요? 경기 부양 자금으로 재정 확대를 시행했는데 소비와 생산은 위축되고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가격만 오르는 기형적인 자금 흐름이 나타날까 두려워서가 아닐까요? 거기에 더해 정부에서 두려워하는 건 국민들의 가계부채 현황입니다. 2019년 4월에 발표한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1, 4분기 가계신용 규모는 15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2018년 4분기 말 기준 한국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97.9%로 GDP와 맞먹는 수준인 셈입니다.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뿐 아니라 비율의 상승 속도도 빨랐습니다. 2018년 한국 가계부채의 GDP 비율은 2017년 4분기 말 94.8%보다 3.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의 내광과 같습니다. 이로써 부동산으로의 자금 흐름은 막힌 거나 매 한 가지라면 자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소비할 상황도 아니고 금리도 1.75%인데 돈은 물과 같아서 수익이 날만한 곳으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는데 말이죠. 미중 무역 전쟁이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네 하는 대외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코스피의 향방을 콕 찍어 상승이네, 아직 하락이네 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금융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그랬죠. 기회를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투자 기술보다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읽는 시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기본 투자 시나리오를 세운 다음에도 세계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시나리오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그 다음이 공부입니다. 투자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하루 이틀로 승부가 나는 경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평생을 함께 가야 할지 모르는 마라톤과 같은 긴 레이스입니다. 그런 긴 레이스에 뛰어들기 전에 준비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주식 투자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파산으로 이르게 하는 실패의 확률을 낮춰줄 수는 있습니다. 파산하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주식과 관련된 독서를 3개월 정도 하여 보험의 의미와 추세와 저항, 파동이론 등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할 상식과도 같은 지식을 쌓아야 주식 투자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주식 투자라는 긴 레이스를 생각하면 3개월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3개월 늦게 투자를 시작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일단 3개월은 독서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140조 원의 자금을 굴리며 월가의 전설이라 불리는 가치투자의 대가 하워드 막스는 대세 상승장의 특징으로 지나친 낙관, 위험 회피 결여, 과도한 자본 가용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위험 회피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밝혔는데, Risk aversion is not a concept that most people think about every day, but it's extremely important. When people are risk averse, as they should be, then what happens? If they consider an investment, they study it thoroughly. They make only conservative assumptions. They are rigorous in their analysis. They demand a margin, what we call a margin of safety. I want to be sure that if things go poorly, I'll be okay. 지나친 낙관은 시장에서 기회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돈을 잃을 두려움을 넘어서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듭니다라며 강세장 속의 매도 시그널을 놓치지 않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때의 투자 전략으로는 정기적인 자산 리밸런싱 전략이 필요합니다. 투자 비율은 ETF, 채권 현금의 투자 자산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성격에 맞춰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라면 ETF는 60에서 70, 채권은 40에서 30으로,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ETF를 40에서 30, 채권을 60에서 70의 비율로 투자하시면 되겠지만 비율을 정하는 것은 본인이 정할 부분입니다. 투자 기간을 정함에 있어 매수 후 장기간 1년 이상 정도 묵혀두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레버리지나 인버스 EX 상품 같은 경우 지수가 횡보하는 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괴리율과 추적오차도 문제이고요. 리밸런싱의 효과. 리밸런싱을 지속했을 때 얼마나 큰 효용성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식과 채권에 각각 50대 50으로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한 달 후 주식이 70, 채권이 30, 다음 달에 다시 50대 50으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500만원도 500만원이었다가 700만원도 300만원이 되었다가 그 다음 달에 다시 500만원도 500만원, 1000만원이 되었을 겁니다. 리밸런싱을 했을 때 차이를 보겠습니다. 첫 달에 70대 30으로 되었죠. 그러면 700만원 대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700만원에 200만원을 빼서 채권으로 200만원을 더하게 되면 다시 500만원 대 500만원이 되겠죠. 두 달 후에 다시 이제 70대 30에서 50대 50으로 되었다. 그러면 70에서 50으로 줄었다라는 것은 30%가 줄었다는 것이고, 그럼 500만원에서 30%를 빼니까 350만원이 남게 되고, 30에서 50이 되었다라는 것은 66%만 잡더라도 500만원에 66%면 330만원이 플러스가 되어서 830만원, 그래서 총 두 달 후에는 1180만원이 됩니다. 물론 주식과 채권의 비율이 예시처럼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리밸런싱의 효과는 이처럼 18%의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성향에 따라 자산 비중 비중은 달라지겠지만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최적의 금융자산 배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 30대에는 자산을 축적하고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수익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고 자산을 본격적으로 축적해야 하는 연령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의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 좋고, 40, 50대는 퇴직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므로 투자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여서 퇴직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이상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 자산의 비중을 두고 관리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이렇게 자산의 비율을 정해두고 내가 정한 비율에 맞춰서 자산을 리밸런싱 하면서 관리해야만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증권 더블 클릭합니다. 상단에 국내 증시 더블 클릭하시고 왼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ETF, ETN이 있는데 ETF를 더블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ETF 상품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래량을 참고하시고 종목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을 골랐으면 이제 투자를 해봐야 되겠죠. 키움증권의 영문포 HT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거래할 것인지 크게 4가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코덱스 200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코스닥 150 상품 같은 경우는 선물에 대한 인버스 상품만이 있다. 템플턴 경우의 투자 철학. 존 템플턴은 1912년 미국 테네시주 웬체스터라는 도시에서 태어나 2008년 95세의 나이에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역발상 투자의 대가이며 마겐헌터 투자자인 20세기 최고 뮤추얼 펀드 매니저인 존 템플턴 경은 도박하지 말고 좋은 주식을 사라. 이것을 올라갈 때까지 보유하라. 그런 다음에 팔아라. 올라가지 않는다면 사지 마라. 라는 명언을 남기며 1972년 템플턴 재단을 설립하여 템플턴 상을 제정하였습니다. 템플턴 상은 개인에게 주는 상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 중의 하나로 노벨상보다 더 많은 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월가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고미한 인격을 갖추고 자선사업에 10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고 자비와 인류애를 실천했습니다. 존 템플턴의 성공 투자를 위한 16가지 원칙. 첫 번째, 실제 투자 수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투자하라. 두 번째, 투자하라. 투기하지 말라. 세 번째,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여러가지 다른 투자 상품도 생각하라. 네 번째, 쌀 때 사라. 다섯 번째, 주식을 살 때는 좋은 주식 중에서 싼 주식을 사라. 여섯 번째,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 시장의 추세나 경제 전망을 보고 사지 말라. 일곱 번째, 투자 대상을 다양하게 하라. 투자 대상이 많은 것이 안전하다. 여덟 번째, 공부하라.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라. 아홉 번째, 자신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점검하라. 영원히 지속되는 강세장이란 없다. 역시 영원히 지속되는 약세장도 없다. 열 번째, 광기에 사로잡히지 말라. 11번째, 실수로부터 배워라. 12번째, 기도로 시작하라. 13번째,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넘는 이익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14번째, 모든 답을 가진 투자자는 모든 질문을 이해조차 하지 못한다. 성공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15번째, 공짜 점심은 없다. 한 가지 정보에 의해 주식을 사지 말라. 정보에는 뭔가 심리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있다. 내부 정보는 그 특성상 빨리 수익을 낼 것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6번째, 너무 자주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이 되지 말라.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제 채널을 계속 지켜보실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